동전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인 것이 1데이터를 다룹니다. 그래서 1데이터를 다루는데 그 1데이터의 그 형태가 딱 정해져 있어요. 여기 보시면은 열의 데이트, 날짜, 오픈, 하이, 로, 클로즈, 고가, 어, 시가, 고가, 저가, 종가 이렇게 네 개로 돼 있고 나중에 또 더 필요하시다면은 이쪽에 열을 하나 더 만들어서 뭐 거래량 또는 뭐 미결제 약정 이런 걸 다 넣을 수가 있겠죠. 근데 여기서는 제일 간단한 것만 하기 때문에 OHLC만 있으면 되고요. 보시다시피 이렇게 날짜 있고 그 가격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. 요거는 제가 어, 동전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데이터가 필요하겠죠. 여기서는 일별 데이터를 갖고 왔습니다. 그러면 그 데이터가 앞으로 이 동전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데이터 구조들이 다 통일적으로 돼야 되는데요. 보시다시피 이렇게 날짜, 데이트, 시가, 오픈, 고가, 하이, 저가, 로, 종가, 클로스 이렇게 다섯 개의 열로 이렇게 쭉쭉 돼 있는 거죠. 나중에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 여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뭐 거래량 또는 뭐 미결제 약정 또는 다른 원하는 데이터들을 추가하면 될 거고요. 여기서는 이제 일별 데이터로 하는 제일 간단한 거니까 그냥 시가, 고가, 저가, 종가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CSV 파일로 만들었어요. CSV라는 뭐냐면은 그 데이터들이 컴마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죠. 요거를 txt로 바꾸고 만약에 CSV를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파일명을 txt로 바꾸면은 그냥 윈도우 메모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열 수가 있는데요.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맨 윗열은 데이트 오픈 하이 로 클로스 이걸 그대로 이렇게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각각을 요 컴마로 이렇게 컴마로 나눴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고요. 어떤 HTS에서는 이런 일별 데이터라든지 데이터를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게 해줬는데요. 보면은 커마로 안 되고 이렇게 뭐 스페이스로 띄워준다든지 탭으로 띄워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된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. 그때 그냥 그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CSV 형태로 즉 컴마로 이렇게 나눠지게끔 만들어야지 이게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준비를 했다면요. 그 데이터들은 또 통일성을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C의 곰32 폴더가 있고, 그 다음에 거기 데이터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. 그리고 거기다가 그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. KFD라는 것은 코스피, 퓨처, 데일리 이렇게 나온 거라서 한국 코스피 선물의 데일리 데이터다. 여기 데일리 대신에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위클리도 봤었죠. 그럼 KFW 하면은 코스피 퓨처스 그 다음에 위클리 데이터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쓰기 위해서는 어, 우리가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어,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매수선이 있고 매도선이 있고 결국에 매수선을 터치하면은 매수하고 그리고 종가에 청산하고 매도선을 터치하면은 매도하고 종가에 청산하고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손절은 저 뭐냐 매수선을 터치했다가 매도선을 다시 터치하면 그때 그냥 손절을 하는 걸로 했는데요. 그런 경우를 쭉 다 분석을 해보시면은 총 네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는 어떤 거냐? 먼저 용어들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매수선 B 이렇게 바이 라인에서 B라고 했고요. 매도선 S, 셀 라인에서 S라고 했습니다. 시가 오픈이니까 O 이렇게 표시했는데요. 이 동전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시가가 딱 아침에 결정이 되면은 나는 1% 1% 그다음에 아래 1% 위에 1%를
그 매수 매도선으로 잡겠다 그렇게 할 수가 있었죠. 그래서 그거는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. 0.9%도 할 수도 있고 뭐 2%를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뭐 0.9% 또는 1% 정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. 그러면 그날의 시가, 고가, 저가, 종가는 여러 가지 분포가 있을 텐데요. 그 중에서도 고가하고 저가 이것이 매수선, 매도선, S, B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찾아보면은 딱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.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가가 매수선보다 큰 경우가 있겠죠. 그 다음에 고가는 매수선보다 또 작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.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나눠봤어요. 1번 H가 B보다 큰 경우. 요게 H죠.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점이 제일 높은 데가 다 H죠. 여기가 얘도 H. 보시면은 H가 요 앞에 두 개는 B 라인보다 위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즉 H가 B보다 큰 경우. 그 다음에 뒤에 세 번째, 네 번째는 그 H가 B 라인보다 작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냐면은 H가 B 라인보다 위에 있다. 이거는 뭐냐면은 선물이 이렇게 쭉 움직이다가 B 라인을 뚫고 올라간 거죠. 그러면 매수를 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. 근데 H가 B 라인보다 밑에 있다. 그러면은 이게 매수 신호인데 매수를 안 한 거죠. 그러면은 매수를 안 했으면 반드시 매도를 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니죠.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냐. H가 B일 때 L 저가가 S 라인보다 위에 있는 경우 아래에 있는 경우 또 단 두 가지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. 즉 H가 위에 있을 때 요게 L이죠. 제일 밑에 있는 점 L은 매도 라인보다 밑에 있거나 위에 있거나 그 두 가지밖에 없죠. 마찬가지로 H가 B보다 작은 경우에도 이 매도 라인 S는 L보다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그 두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. 자, 그러면 그런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첫 번째 경우 한번 보죠. 이 경우에는 H가 B보다 컸으니까 매수가 분명히 발생합니다. 근데 L은 S보다 크니까 저가는 요 라인보다 여기가 저가인데 이 매도 라인보다 크니까 매도 신호는 발생하지 않아요.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매수하고 종가에 청산하면 되겠죠. 여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? 요 첫 번째 사례에서는 바로 여기에서 매수하는 거죠.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고 종가 바로 요 지점에서 이만큼 매수했다 이만큼 수익이 나는 이런 상황이겠죠. 물론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. 종가가 매수 라인보다 밑에 있으면 수익이 안 나겠죠. 매수한 상황에서요. 그 다음에 H가 B보다 크고 즉 매수 신호가 발생하고 또 L이 S보다 작고 즉 매도 신호도 발생하고 매수 신호도 발생하고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갖고서는 그 시가, 고가, 저가, 종가의 데이터를 갖고서는 매도가 먼저 발생했는지 매수가 먼저 발생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정을 하느냐? 그거는 뭐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죠. 그냥 이런 날은 매수했다가 매도해서 손절하는 거고 매수 라인에서 매수하고 매도 라인에서 매도해서 손절하거나 또는 먼저 매도 라인에서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불리하게 움직이니까 매수 라인에서 그 매도한 걸 손절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만큼 가장 큰 폭의 손절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H가 B보다 작은 거니까요. 매수 신호는 발생하지 않았어요. 그러면 매도 신호만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네요. 매도 신호는 이 L이 S보다 작아야 되죠. L이 요거보다 작은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종가가 여기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만큼의 수익이 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물론 종가가 L보다 더 위에 있으면 또 손실이 발생하겠지만요. 어쨌든 이거는 편의를 위해서 보여드린 거니까요. 어쨌든 매도 신호가 발생했고 종가에 청산했다. 이게 중요하겠죠. 자, 그 다음에 고가도 이 매수 신호 밑에 있고 저가는 매도 신호 위에 있어요. 즉 이런 경우겠죠. 여기가 H, 여기가 L. 그럼 이런 날은 신호가 발생하지 않죠. 이런 날은 손익이 따라서 0이 되는 그런 게 되겠죠.
그럼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OHLC 이것만 갖고서도 우리는 충분히 이 데이터만 갖고서도 이, 이 동전 시스템을 우리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요. 여기에서 B는 보통 이렇게 되겠죠. 오픈 그 O 시가 곱하기 뭐 내가 1% 플러스 1%에서 한다 그러면 1.0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. 그 다음에 S는 요 식을 쓴다면 시가 곱하기 1 빼기 0.01이니까 0.99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요런 시가가 정해지자마자 이런 위아래 선이 정해지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동전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걸 머리에 잘 생각하신다면 이거 갖고 어떻게 우리가 파이썬에서 만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예,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. h가 b보다 큰 경우가 있고 h가 b보다 작은 경우 그거 있습니다. 그래서 1번 h가 b보다 큰 경우에는 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. l이 s보다 크거나 l이 s보다 작은 경우. 이 경우에 아까 우리가 했던 그림에서 앞에 두 번째 해당하는 거겠죠. 예, 그래서 뭐 매수 신호만 발생하고 그 다음에 h가 b인데 l이 s보다 작다 그러면 매도 신호 모두 발생했다. 이런 거는 우리는 그냥 이 B 라인에서 S 라인 뺀 것만큼의 손실이 발생했다.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B가 더 크니까요. B에서 S를 뺀다. 그 다음에 손실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부를 하나 더 해줬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니까 H가 B보다 작을 때는 매수 신호 발생하지 않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예 신호가 없는 경우, 즉 L도 S보다 커서 매도 신호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, 이런 경우 손익이 0이 되겠죠. 그 다음에 매도 신호가 발생을 했어요. 매도 신호가 발생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 신호가 발생했을 때는 아까 앞을 보면은 손익이 C에서 B, 종가에서 진입가인 매수가인 B를 빼준 걸로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거꾸로 됐어요. S에서 C를 뺐어요. 즉 왜냐면은 매도에서는 지금 매도한 가격보다 나중에 종가가 더 낮으면은 그때 수익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부호를 바꿨다는 거,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런 거를 갖고서 제가 한번 아주 간단하게 저 파이썬으로 파이참을 통해서 한번 해봤습니다.